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지금 시작부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나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문 대통령이 극렬 반미 그리고 천안함 부정자를 국방부 차관에 임명할 그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미동맹 숨통을 끊겠다는 겁니까? 이야, 정말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진정하고 하겠습니다. 완전히 극렬한 반미주의자, 그리고 천안함을 또는 뭐 이스라엘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국방부 차관에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런 기사가 쭉 나왔는데요. 제가 원래는 다른 좀 더 흥미로운 소식을 제가 오늘 보도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기사를 바꿨어요. 제가 흥미로운 거는 제가 내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됩니다. 자, 청와대가 신임 국방부 차관에 박선원 씨를 내정했다라는 기사가 쭉 나왔어요. 자, 청와대가 서주석 국방차관의 후임으로 박선원 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박선원 특보는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안보 상황 부단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하이 총영사를 맡아서 6개월간 재직했으나 낙하산, 보훈인사 등의 시비에 시달리다가 조기 사퇴했다. 박 특보는 참여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이종석 NSC 상임위원장,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 등과 참여정부 안보 3인방으로 불렸으며 외교안보 분야 대표적 친문 인사로 분류되나 천안함 폭침 음모론 등 안팎의 우려가 많아 청와대가 고민 중이다 라고 20일 우리 언론들이 쭉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도를 크게 눈여겨 보시지 않으신 분 많으실 텐데 이거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절단나게 생긴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은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런 군인 출신들의 무능력하고 무소신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 버려버린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국방부의 실세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허수아비예요. 진짜 실세는 차관들입니다. 완전히 실세 차관, 왕차관들이죠. 지금 현재 차관, 그리고 박선원이 차관에 임명된다면 박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떠나는 실세 차관입니다. 바로 서주석이죠. 경남 진주 출생이고 58년생입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출신인데 제16대 즉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외교안보 인수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NSC 전략기획실장이었고요. 2003년도에. 그리고 2006년도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었습니다. 아주 높았죠. 외교안보 수석했던 사람이 지금 국방부 차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다운그레이드를 엄청나게 한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했겠습니까? 국방부 차관으로서 너무나도 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해서 서주석 씨가 이 차관 자리를 맡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뭐냐? 한미동맹을 끊는 전자권 전환을 완수해야 되거든요. 군의 힘을 왕창 빼는 국방개혁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허수아비 장관들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국방부 차관입니다. 자, 이 서주석 차관에 대해서 장관보다 무서운 왕차관이다. 이게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 그 언론들 사이에 솔솔솔솔 나왔었죠. 저도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 또 언론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사도 나와 있어요. 서주석 차관의 위세가 워낙 강해서 장관들이 힘을 못 쓴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을 했으니까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차관하고 있으니 지금 송영무 장관 이런 사람이 어디 숨이나 제대로 쉬겠습니까? 일례가 있다고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취임을 해서 어떤 그림을 대단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국방부
로비, 현관 딱 들어가면 있는 로비에다가 그 그림을 걸어놓게끔 했답니다. 그런데 서주석 차관이 그 이제 송영무 장관 다 그거 보면서 이제 매일 출근하면서 뭐 좋다고 이제 출근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서주석 차관이 저거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장관님이 지시해서 그런 건데요. 치워 해서 장관에게 보고 다 놓고 치웠답니다. 그 다음날 송영무 장관이 와보니까 그림이 없거든요. 당연히 또 왜 그 그림이 없어졌는지 알게 되었겠죠.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송영무 장관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그림이 없어진 걸 쳐다보고 한숨만 푹 쉬고 지나갔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뭐 전해 들었어요. 서주석 차관은 국방정책실장을 제외한 차관복급 핵심 주요 직위, 즉 전력자원관리실장, 인사복지실장, 기획조정실장, 개혁실장에 측근을 포진시켰고 인사복지실장, 기획조정실장, 개혁실장은 서울대, 카이다,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을 앉혀서 사실상의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국방부에는 5개 직위의 차관복급 지위가 있습니다. 실장이라고 하죠. 차관복급. 여기에 이제 국방정책실장은 이거는 뭐 국방부 장관이 자기의 어떤 거의 뭐 비서실이나 마찬가지니까 양보를 못했죠. 그래서 송영무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여주석이라고 해병대 중령 출신 자기하고 계속 이 민주당 출입할 때 계속 같이 다녔던 뭐 차 운전도 해주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국방정책실장에 임명을 했고 지금 이제 정경두 장관은 자기가 공군참모총장 할 때 데리고 있던 투스타 당시 전력기획참모부장이었어요. 정석환 씨 예비역 소장입니다. 공군소장. 이 사람을 지금 정책실장에 앉혔고 나머지 4개. 자, 이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뭐하냐? 어떤 무기를 육해공이 어떤 무기를 살 거다. 어떤 무기를 구매할 거다. 어떤 무기를 앞으로 계획할 거다 하는 이 계획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죠. 이걸 이제 자기 직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인사복지실장. 인사복지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사권을 가지는 것이죠. 이 사람 어디 보내고 저 사람 어디 보내고. 인사권 정말 중요하죠. 그게 또 직권을 앉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기획조정실장, 개혁실장 이런 식으로 전부 군인 출신들 또 현역 군인들 전부 이제 다 쳐버리고 자기 서울대 후배들 뭐 카이다 후배 이런 사람을 갖다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체제를 구축했죠. 5개 차관 복급 자리 중에서 장관의 측근은 하나 그리고 차관 측근이 4명이 앉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서주석 차관의 실세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매주 실장 국장들과 조찬 회동을 하며 업무 보고를 받는데 현재는 월요일과 수요일은 장관이 화목금은 차관이 조찬 회동을 주관하며 보고를 받는다. 차관이 하루 더 해요. 차관은 원래 이런 데 끼지도 않습니다. 원래 붙자 달린 사람들 잘 안 끼죠. 그런데 또 낀다 하더라도 장관 옆에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차관도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관은 이틀만 받아. 내가 3일 받아. 자기가 조찬 회동을 주관하는 거예요. 자, 또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국방부 주간 일정표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다음 주의 주간 일정표가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매일 보도자료 어떤 보도자료 계획이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박근혜 정부까지는 장관 일정, 그래 장관 관련한 보도 이런 것들만 쫙 나와요. 차관은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군 출신, 뭐 3스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차관에 임명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국방 예산 이거 잡는다고 당시 이제 뭐 조달청장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만 하더라도 차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차관이 오늘 뭐 어떤 일을 했다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 저 자유한국당 의원인 백승주 차관 그분이 차관할 때도 보도자료 없었어요. 차관 일정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어디 감히 차관이 장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답니까? 그런데 서주석 차관은 자기 차관 일정표가 쫙 나와요. 장차관 일정 해서 쫙 나와요. 장관 일정이 아니고 장차관 일정. 그 정도로 서주석 차관은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는 2개의 태양이 뜬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개의 태양이 아니고 태양은 하나죠. 문제는 그 태양이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이 좋았던 왕 차관이 이제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국방부 장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돌았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왕 차관 실세 비결은 뭐냐? 바로 노와 문 코드입니다. 친노 그리고 친문 인사인 겁니다. 어떻게 코드가 맞냐? 대미 자주 외교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 우리는 전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환수, 회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를 추진하고요. 중국과 설린 우호 관계를 강조합니다. 친중파죠. 그리고 국방개혁 추진 강조합니다. 그리고 친북이죠. 여기 보십시오. 중국에서 열린 차관급, 국방 차관급 그 국제회의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인민무력상 부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방부 차관이죠. 좋아가지고 이 눈빛 한번 보십시오. 하트가 그냥 날아가고 있는 이 눈빛.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손을 맞잡고 동지하고 있는 표정 아닙니까? 이렇게 코드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랬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보다 후임이 될지도 모르는 이 박선원 차관, 왕 차관보다 더 세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우, 참 인물도 좀 세게 생겼습니다. 성깔 있게 생겼어요. 전남 나주 63년생입니다. 서주석 차관보다는 5살이 어리네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입니다. 1985년도에 삼민투 위원장했어요. 삼민투가 뭐냐? 바로 NL 계열의 단체 아닙니까?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가 삼민투입니다. NL입니다. 미 문화원 점거 배후 조종 혐의로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 말기 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2011년도에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이사장의 개인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비서실장을 했어요. 완전히 문고리죠. 자, 그리고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초빙 연구원으로 갔는데 이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에서는 아주 친민주당 성향의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좌파 연구소죠. 그래서 당시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는데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 연구원, 솔직히 초빙 연구원 그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제가 깊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초빙 연구원 출신들 많이 있으니까 이력이 좋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은 분들 많으신데 초빙 연구원 주변에 초빙 연구원 갔다 오신 분들 그 어떤 건지 아시죠?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줄 있으면. 그런데 어쨌든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 연구원 그 타이틀을 가지고 천안함의 음모설에 대해서 계속 집중 제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국내 언론은 어떻게 나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보는 시각이 대한민국이 뭔가 이걸 조작한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이 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 차관에 지금 거론되는 것입니다. 자, 반미 학생운동 1세대 박선원이 몸담았던 삼민투는 뭐냐? 바로 이 삼민투위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위원회입니다.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1985년 3월 26일부터 산발적으로 활동하다가 동년 4월 17일 전학년 산하 정식 조직으로 설치됐습니다. 민중봉기와 미제 축출 등 북한의 지도 이념을 따르고 있어서 이적단체로 규정됐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유란 어디 가고 용공 이적 웬 말이냐. 민주주의 만세, 민주학생 만세 이렇게 막 적어놓고요. 이라고 이제 회의하고 있네요. 자, 삼민투가 주도한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즉, 이 박선원이 연세대 삼민투위 위원장을 할 때 바로 이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미국의 사죄와 전두환의 퇴진을 요구하며 삼민투 조직원들이 미 문화원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73명의 조직원이 경비원에게 투석, 폭력을 가한 뒤에 문화원을 점거했으며 나흘간 농성을 벌이다가 맞은편 건물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에
농성을 풀고 해산했습니다. 현재 잡혀서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30개월을 선고받았죠. 자, 이 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이제 어떻게 벌어졌냐? 여기 73명의 조직원입니다. 조직원이 일단 학생들이니까 여기 이제 도서관에 책 열람하러 간다 이렇게 이제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놈들이 또 있고요. 그 놈들이 이제 내부에서 이제 하는 거고 또 외부에서는 이제 거점별로 이렇게 있다가 작전 개시가 딱 시작되면 돌을 들고 경비원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제압하고 들어가서 이 미문화원을 점거한 거예요. 1985년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했는데 이게 왜냐? 이제 당시 그 5.18 때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뿐만 아니고 당시에는 평시작전 통제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공수부대나 또는 24단이나 이런 부대들이 기동을 해서 그 광주 5.18을 지원하는 또는 뭐 어떻게 그렇게 잔악하게 진압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다. 즉 미국이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너희들 나가. 양키 고 홈.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이 시기 조금 지나서 전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가면 전부 양키고 홈, 양키고 홈. 예, 그렇게 완전히 붙어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양키고 홈이었죠. 그래서 양키고 홈 그런 구호가 어마어마하게 그때 했던 때인데 그걸 이제 박선원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게 이제 4일간만 하고 이제 풀었어요. 왜 풀었는지 뭐 배가 고파서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어떤 그 명분은 뭐냐? 바로 이 앞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1985년도 당시에 북한의 적십자 대표단이 내려와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이 앞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미문화원 앞에서. 그래서 이 박선원이 일당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우리 앞에 지금 이 민족의 엄청난 그 대잔치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러고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참 효자났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차기 국방차관 물음표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니까요. 이 차기 국방차관의 일관된 반미 성향 그리고 이제 나중에 90년대 후반에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박사학위 논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과 주한미군의 역할 2000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적은 건데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 아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미문화원을 점거했던 그 내용입니다.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었으니까 주한미군이 광주 민주화 운동 이거 학살하고 하는데 주한미군이 사주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국방부 차관이 된다. 이거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문의 핵심 외교안보 브레인의 충격적인 어록입니다. 북한 관련한 충격적인 어록이에요. 자, 2002년 7월 10일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서해 교전을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니, 서해 교전 2002년 6월 29일 날 우리 참수리 357정을 기습 공격, 전차포로 기습 공격해서 침몰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윤영아 소령을 비롯해서 6명의 우리 해군 장병들이 수장당했어요. 여러분들 그 연평해전 영화 보셨죠?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한겨레에 인터뷰를 했어요. 야, 여기 또 이 언론 이름들 보면 참, 야, 이 민정의 소리, 통일뉴스, 위클리, 경향, 참, 아이고, 이 언론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검색하니까 떠 있으니까 제가 적었습니다. 2010년 5월 9일 날 민중의 소리에 이렇게 또 인터뷰합니다. 바로 천안함 폭침 이후죠. 북한에는 버블제트형 의뢰가 없으며 국방부가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 은폐하고 있다. 버블제트는 그 용골 밑에서 터져가지고 압력으로 하는 건데 무슨 버블제트 거품을 일으키는 거품용 의뢰가 따로 있는 것을 착각하는 것인지 버블제트형 의뢰가 없답니다.
폭압에 의해서 그냥 쪼개는 것을 버블제트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민중의 소리에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또 그 다음날 5월 10일 날 통일뉴스에는 또 뭐라고 인터뷰하냐. 천안함은 북한 어뢰 아닌 아군 기뢰에 의해서 침몰됐다는 겁니다. 북한 어뢰가 아니고 아군 기뢰에 의해서 침몰됐다라고 5월 10일 날 통일뉴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국방부 차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작자가 씨불렁거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5월 25일 날 위클리 경향입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당한 것이라면 군의 경계 임무 실패, 추적 실패, 상황 분석 실패로 세계 해전사에서 기록될 만한 패배로 남을 것이다 라고 우리 군을 완전히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이 국방부 차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을 이렇게 모독하는 놈이 자기 부하가 될 수 있는 그 조직을 이렇게 부정하는 놈이 국방부 차관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코드만 맞으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아무리 코드가 맞아도 성격은 맞아야 돼요. 그 부처의 성격과는 맞아야 돼요. 이런 작자가 국방부 차관이 되는데 군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그러고도 참 군인들 꿋꿋하게 견디면 참 뭐 이 멘탈이 거의 뭐 보살인지 아니면 뭐 멘탈 다 없고 그냥 까재미 눈만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010년 6월 20일 통일뉴스에 또 이렇습니다. 조사해보니 천안함 사건에 이스라엘이 연관되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느닷없이 또 이스라엘을 끌어들입니다. 이때 이후로 또 뭐 이스라엘이 와서 또 그랬다. 계속 불을 지폈죠. 그 불을 지핀 장본인이에요, 이 작자가. 이런 작자를 국방부 차관에 지금 하겠다. 왜? 코드가 맞으니까. 이 무슨 코드예요? 반미 코드. 한미동맹을 절단 내버리겠다, 이참에. 그리고 군인들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너희 자식들, 너희들은 내가 그냥 탁 하면은 언제 옷 벗을지 몰라서 진급 안 될지 몰라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발요, 저 진급돼야 되니까 이러고 있을 놈들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 정신 차리세요. 얼마나 허접해 보였으면 이러겠습니까? 제가 뭐 폭력 봉개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처럼 소신에 안 맞으면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결기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놈을 갖다가 지금 국방부 차관 임명한 하려고 하는, 얼마나 군인들이 한심해 보였으면은 허접해 보이고 내가 마음대로 뺨 때리고 해도 군인들 네 놈들은 진급만 하면 될 거니까 꼼짝도 못해 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놈을 갖다가 지금 국방부 차관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만두세요. 다 그만두세요. 무슨 쿠데타 하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이런 놈 밑에 어떻게 있다는 말입니까? 한미동맹 파괴자, 문의 동맹 파괴 작전입니다. 자, 대통령 당선되고 홍석현 씨를 대미 특사단장을 보냈죠. 여기에 한미동맹의 파괴자 여기 있습니다. 박선원이를 이 특사단 일원으로 보냈어요. 박선원이는 뭐였습니까? 주한미군이 5.18의 배후다. 그러고는 미문화를 점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자입니다. 이런 자를 대통령 되자마자 방미특사단 일원으로 보낸 겁니다. 대놓고 미국을 물먹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국방부 차관에 임명하려 합니다. 뭐 하겠다는 것이죠? 전작권 전환을 완수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한미동맹의 숨통을 끊어라. 우리는 중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다. 이거 아닙니까? 동맹 파괴자 문 대통령의 마무리 투수는 반미, 반군 국방부 차관입니까? 이제 마무리 투수 이제 구회된가? 벌써 구회입니까? 그리고는 이제 잘해라. 너 옛날에 2011년도에 나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할 때 비서실장이었잖아. 너 문고리야. 장관보다 힘 좋아. 전경도 힘 없잖아. 네가 다 해. 전경도 제대로 안 하면 나한테 말해. 조져버려. 말 안 해도 네가 그냥 알아 조져버려. 이거 아닌가요, 이거?
송영무는 서준석이가 조졌으니까 정경두는 네가 조져. 이겁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인간을 국방부 차관에 임명한다. 차관에 임명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 라인부터 또 차관에 임명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받아들이는 군인들, 뭐 밑에 있는 장교들이랑 무슨 힘이 있습니까? 관계도 사실은 없죠. 지금 위에 있는 최상층부들 전부 역사 앞에 부끄러워야 할 겁니다. 군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이 사실을 주변에 전파하고, 이런 작자가 한미동맹을 끊기 위해서 국방부 차관이 되는 것을, 말이 차관이지 장관을 컨트롤하는 실세 차관이 되어서 국방부를 장악하고 한미동맹을 끊는, 군을 모독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